이상과 꿈을 버리지 마라. 이상을 버리지 마라. 자신의 영혼 속에 있는 영웅을 버리지 마라. 누구나 높은 곳을 목표로 한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과거의 일이었다며 청춘 시절의 일이었다며 그리운 듯 떠올려서는 안 된다. 지금도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상과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느 사이엔가 이상과 꿈을 버리게 되면 그것을 말하는 타인이나 젊은이를 조소하게 된다. 시샘과 질투로 마음이 물들어 혼탁해지고 만다. 발전하려는 의지나 자신을 이기려는 마음 또한 버려지고 만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코 이상과 꿈을 버려서는 안 된다. 내 안에 고귀한 자신, 고귀한 자신과 불현듯 만나는 날이 있다. 평소의 자신이 아니라 좀 더 맑고 고귀한 자기 자신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은총과도 같이 깨닫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젊은이들에게 자유롭고 높은 곳으로 당신은 가려고 한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젊으며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간절히 원한다. 당신이 사랑과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기를. 당신의 영혼에 깃든 고귀한 영웅을 버리지 않기를. 당신이 희망의 최고봉을 계속 성스러운 것으로 바라보기를. 쉼없이 나아가라. 어디에서 왔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영예는 거기에서 주어진다. 어떤 미래를 목표로 하는가? 현재를 뛰어넘어 얼마나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가? 어느 길을 개척하여 무엇을 창조해 갈 것인가? 과거에 얽매이고 아래에 있는 인간과 비교하여 자신을 칭찬하지 마라. 꿈을 즐거운 듯이 입으로만 내뱉을 뿐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럭저럭 현재에 만족하며 주저하지 마라. 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보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 대위에 의해 빛나게 하라. 화가는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하늘을 손안에 있는 물감의 색만을 이용해 다 표현해낼 수는 없다. 그러나 캔버스 속 풍경 전체의 색조를 실제 자연이 바라는 색조보다도 낮추어 표현하면 그러한 하늘을 그려낼 수 있다. 주변을 어둡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하늘이 밝게 빛나는 듯이 보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기술을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도 응용할 수 있다. 멀리 떨어져 바라볼 때, 때로는 먼 시야라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예컨대 친한 친구들과 떨어져 그들을 생각할 때 함께 있을 때보다 그들은 한층 더 아름답고 그립게 여겨진다. 음악 또한 그것과 멀어져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더 큰 사랑과 그리움을 느끼게 된다. 그처럼 때로는 대상과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응시할 때 많은 것들이 자신의 생각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된다. 자긍심을 가져라. 대부분의 공작은 사람들 앞에서 그 화려한 꼬리 깃털을 감춘다. 이것을 공작의 긍지라 부른다. 공작과 같은 동물도 그러할진데 우리도 당연 인간으로서 한층 깊은 신중함과 자긍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자신의 눈으로 보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본 몽블랑 주변 산들은 하나같이 아름답고 풍부한 표정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몽블랑은 가장 높은 봉우리로 천연의 아름다움에 쌓여 있다는 관광적인 지식 때문에 사람들의 눈은 몽블랑에만 머무른다. 이래서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즐길 수 없다. 지식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눈이 지금 보고 있는 아름다움을 인정하라. 나무에게 배워라. 소나무가 자아내는 분위기는 어떠한가? 마치 귀를 기울이고 무언가를 들으려는 듯하다. 전나무는 어떠한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이 나무들은 조금도 초조해하지 않는다. 당황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으며 아우성치지도 않고 고요함 속에서 가만히 인내할 뿐이다. 우리도 소나무와 전나무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자연의 온유함. 때로는 광활한 자연 속으로 나아가 긴장을 풀자. 자연은 정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떤 의견도 불평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헌신. 헌신은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행위이다. 약자나 병자, 노인을 돌본다. 자신을 버리고 봉사한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돕는다. 의사도, 간호사도, 구급대원도, 간병인도 헌신하는 것이 일이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보자. 사실 다른 대부분의 일 역시 헌신의 일부가 아닐까. 농업이나 어업, 물자를 운반하는 일, 장난감을 만드는 일이 종교적 인도나 봉사처럼 사람을 직접적으로 돕는 일과는 무관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일이 아닌가. 깊은 배려에서 행해지는 세상의 모든 행위가 헌신이 아닐까? 위대한 노동자. 위대한 사람들은 의견을 내는 데에만 훌륭했던 것이 아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노동자이기도 했다. 그들은 그들의 일에 있어 선택하고, 버리고, 힘을 발휘하고 변형하여 만들고 마무리하는 데 여념이 없었고 그러한 노동을 끊임없이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한 노력과 노고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인재를 길러낼 때에는 부정하지 마라.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은 무작정 거절하거나 부정하는 일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인재라는 밭을 풍요롭게 가꾸어 열매를 맺고 수확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밭의 비료로 무엇을 어떻게 주면 좋은지에 대한 놀라운 해안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노련에 이르는 기술. 기술이 이미 숙련을 지나 노련의 영역에 이르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까? 우선 일의 진행에 있어 실수가 없다. 그리고 실행에 옮길 때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다. 기교를 부리지 않는 듯 보이면서도 매우 정확하고 낭비가 없다. 지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교양이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사람을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듯이 봐야 한다. 풍경은 특정 장소, 특정 각도에서의 한정된 전망만이 아름답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지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의 전체를 보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분명 광범한 교양을 가진 훌륭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마찬가지로 전체를 통해 본 그 사람은 절경이라 불린 만큼 아름답지는 않다. 감각을 사랑하라.
감각과 관능을 질이 낮다거나 부도덕하다거나 거짓말이라거나 뇌의 화학적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며 너무 의식적으로 멀리하지는 말라. 우리는 감각을 사랑해도 좋다. 감각은 각각의 정도에서 정신적인 것이 되며 예부터 인간의 감각을 예술화하여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좋은 것으로 가는 길. 모든 좋은 것은 멀리 돌아가는 길을 통해 목적에 다다른다. 오직 자신만이 증인인 시련. 자신에게 시련을 주어라. 아무도 모르는 오직 증인이라고는 자신뿐인 시련을. 이를테면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산다. 혼자 있는 경우라도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티끌만큼의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을 때 스스로를 다시 평가하고 자신이 고상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강력한 자신감을 선사한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보상이다.